미국의 주요 공항에서 보안 인력 부족과 비극적 사고가 겹치면서 공항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공항에 배치된 아이스 요원들은 불법 체류자 체포가 아니라 TSA 검색 요원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 시한을 5일간 연장함에 따라 이번 주말 중동 전쟁이 화전의 갈림길을 맞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유가와 미국 내 유가 낮추기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비자와 영주권 발급이 전년에 비해 25만 개, 11% 급감한 것으로 국무부 통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주요 공항에서 전례 없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안 검색대 앞에는 수시간씩 줄이 늘어서고 일부 공항에서는 비극적인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정부는 TSA를 돕기 위해 아이스 요원을 배치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화물이 무더기로 쌓이고 보안 검색줄이 끝없이 이어지며 공항이 공포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주요 공항들은 보안 인력 부족과 비극적 사태가 겹치면서 여행객들에게 전례 없는 혼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항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정청 TSA 직원들이 지난 수주간 대규모 병가와 결근을 이어가면서 일부 대도시 공항에서는 정규 인력의 30에서 40%까지 정상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인력 공백 때문에 보안 검색대 앞에는 수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현재 국토안보부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TSA 직원들이 약 6주째 급여 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생계 문제로 아예 출근을 포기하거나 퇴직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지난 주말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착륙한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소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충돌 사고는 약 오후 11시 40분경 몬트리올을 출발한 에어 캐나다 지역 항공편이 활주로를 밟던 중 소방차와 정면 충돌하며 발생했다고 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장과 부기장이 사망했으며 약 4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소방차에 탔던 구조대원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소방차는 다른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활주로를 횡단하던 중이었고 교통관제와의 소통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초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사고 직후 전면 폐쇄됐고 수사당국과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TSA를 도와 대기줄을 정리하고 보안 작업을 보조할 목적으로 아이스 요원들을 여러 주요 공항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으며 실제로 JFK, 애틀란타, 라과디아 등 최소 10여 개 공항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보안 지역 주변에서 지원 활동을 펼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배치 계획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평소 이민 단속과 구금 업무를 수행해온 기관인 만큼 민간 여행객들이 마주하는 공항 보안 요원으로 투입되는 것 자체가 혼란과 불안을 더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예산 해결과 전문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례적인 지시로 공항에 배치된 아이스 요원들은 불법 체류자 체포가 아니라 TSA 검색 요원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3일부터 애틀란타 등 일부 공항에 배치된 아이스 요원들은 이민 단속이 아니라 이미 공항에서 안전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외곽에서 수상한 위험 인물의 침입을 막는 데 치중하고 그 역할을 맡던 TSA 관리들은 검색 업무에 투입하도록 한 것으로 호먼 국경총수는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담해온 아이스 요원들을 23일부터 주요 공항들에 배치시켜 그 의도가 의문을 사자 이민 단속이 아니라 TSA 지원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스 요원들의 공항 배치와 주요 업무를 톰 호먼 국경총수가 지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아이스 이민사관 집행국과 TSA 교통안전청 지도부와 합의해 협조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공항에 배치되는 아이스 요원들이 공항 업무에 대해 훈련을 받지 않아 불상사를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공항에 배치되는 아이스 요원들은 그동안 대도시들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나섰던 파트가 아니라 이미 공항에서 안전 업무를 보던 요원들로 공항 업무 관련 교육 훈련을 받아온 부서라고 톰 호먼 국경총수는 밝혔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특히 공항에서 아이스 요원들은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이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긴 줄과 수시간 대기를 초래하고 있는 TSA 검색 요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공항에 배치되는 아이스 요원들은 공항 출입국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공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보안 업무와 역할을 주로 맡게 된다고 톰 호먼 총수는 전했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은 이와 함께 승객들이 시큐리티 검색 지역으로 들어갈 때 신원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톰 호먼 국경총수는 밝혔습니다. 대신 이 업무를 수행하던 TSA 관리들은 승객들의 짐을 스크린으로 정밀 검색하는 파트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톰 호먼 국경총수는 전했습니다. 스크린 검색은 아이스 요원들이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부분이므로 전문적인 업무는 TSA 요원들이 맡고 그 외곽의 보안 업무를 아이스가 지원한다는 설명입니다. 공항에 배치되는 아이스 요원들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 때와는 달리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미루어 현재의 국토안보부 셧다운으로 TSA 일손 부족, 아이스의 전술과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들 가운데 이민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 아이스 요원들이 현장에서 조사해 조치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 시한을 월요일에서 5일간 연장함에 따라 이번 주말 중동 전쟁이 화전의 갈림길을 맞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건설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통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 시설들을 완전 파괴하겠다는 최후 통첩 시한을 5일간 연장해 이번 주말 종전이냐 확전이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중동 전쟁의 전황, 지구촌의 유가, 증시, 경제까지 모든 것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어 최후 통첩 시한을 월요일에서 5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s I announced earlier, based on preliminary convers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ran over the past 2 days, I've directed the Department of War to temporarily postpone planned strikes against major energy and electricity targets in Iran. 트럼프 대통령은 이 5일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중단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최후 통첩 시한인 데드라인이 23일에서 27일로 5일간 연장됨에 따라 이번 주말이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를 판가름할 화전의 중대 갈림길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통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 시설들을 완전 파괴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했고 처음에는 토요일에서 월요일까지 48시간을 제시했다가 5일간 연장한 겁니다. 이란은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을 공개적으로는 부인했으나 영국은 이를 확인해 마크 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공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급등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추가 공격을 위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의 군함 세척과 미 해병 신수권정군 2,200명을 증파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 해병 신속원정군들의 행동에 나선다면 수륙양용 장갑차를 타고 침투해 이란의 최대 석유 수출 단지인 하르그 섬을 장악하는 사실상의 지상작전까지 전개할 수도 있어 긴장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전방위 압박에 호르무스 해협을 재개통시키는 동시에 전쟁을 끝내는 단계에 접어들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을 거부해온 동맹국들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일본 등이 호르무스 해협 재개통과 이에 따른 유가 급등을 진정시키는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연대 방안은 전쟁을 격화시킬 군함 파견 등 위험한 군사적 방안이 아니라 종전을 앞당길 중재와 경제 협력이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유가와 미국 내 유가 낮추기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해 얼마나 빨리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미국 내 유가 잡기를 위해 하루에 150만 배럴씩 전략 비축유를 풀기 시작했으며 조지아 등에선 30센트 이상의 지역 휘발유세를 면제키로 하는 등 각종 제재와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 것으로 보이느냐에 따라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유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건설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최후 통첩 데드라인을 23일에서 5일간 연장하자 국제유가는 90달러와 103달러대로 8%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그것도 10% 이상 급락했다가 소폭 하락세가 느려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수입해오는 유류에서 1% 이하만 미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 내 유가 낮추기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억 7,200만 배럴을 풀기로 발표한 전략 비축유를 20일부터 하루 150만 배럴씩 방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비축유가 방출되면 미국 내 휘발유값 급등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일 현재 미국 내 휘발유값은 3달러 96센트로 4달러에 도달하고 있어 개전 이래 갤런당 97센트, 약 1달러나 급등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이미 해상에서 항해 중인 러시아산 원유 1억 2,400만 배럴과 심지어 전쟁 중인 이란산 원유 1억 4천만 배럴에 대해선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국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하절기에 증발이 심해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E15 에탄올 휘발유의 판매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조치와 함께 조지아주에선 갤런당 33센트나 되는 지역세를 60일간 면제하기로 결정해 그만큼 유가를 크게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휘발유세 면제는 조지아에 이어 메릴랜드, 필라델피아, 커네디컷주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올라갈 때에는 급등하지만 한번 올라가면 좀처럼 내리지 않는 특성을 띠고 있어 얼마나 이른 시일 내에 유가 잡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첫 해였던 2025년 8개월 동안 비자와 영주권 발급이 전년에 비해 25만 개, 11% 급감한 것으로 국무부 통계에서 밝혀졌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전년보다 14% 감소했고 중국은 24% 급감했으며 베트남 28%, 이란 49%, 쿠바 56%, 아프가니스탄 6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첫 해에 잇따라 취해진 비자나 영주권 중단 조치와 심사 강화로 유학생과 연수생, 취업비자 그리고 영주권 발급이 급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첫 해인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의 비자와 영주권 발급 통계를 발표했는데 전년보다 25만 개, 1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2024년보다 14% 줄어든 것으로 국무부 통계는 밝혔습니다. 한국인들은 2024 회기년도에 미국의 비이민 비자는 7만 명, 영주권은 2만 명에 채 못 미쳤기 때문에 대략 9만 명에서 7만 5천 명으로 12,500명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 통계에는 무비자 방문은 제외하고 유학생과 연수생, 취업자들만 집계된 것이며 영주권에서는 직계가족, 가족 초청 이민, 취업 이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해 8개월간 인도 출신들은 전년보다 8만 4천 명이나 줄었으나 한국과 같은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출신들은 인도와 같은 8만 4천 명 줄어들었으나 비율은 그보다 훨씬 높아 24%나 급감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최근 급증해온 베트남 출신들은 전년보다 28% 감소했습니다. 미국이 적대적이거나 위험국가로 분류한 나라 출신들이 첫해 비이민 비자와 영주권 발급에서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까지 체포해 이송해온 베네수엘라 출신들은 41% 급감했고 미얀마 47%, 남수단 55% 급락했습니다. 특히 전쟁 중인 이란 출신들은 전년보다 49% 급락했고 쿠바 출신들은 56%, 아프가니스탄은 62%나 폭락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워낙 미국 비자 받은 사람들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아랍에미레이트 13%, 인도네시아 출신들은 28%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류별로 보면은 유학생 비자는 2024년도 34만 4,500명에서 2025년도 24만 8,000명으로 10만 6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교환연수생은 28만 1,500명에서 25만 2천 명으로 3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취업비자 취득자들은 83만 4천 명에서 83만 8천 명으로 4천 명 늘었습니다. 영주권 취득에서 직계가족들은 18만 1,500명에서 19만 2,500명으로 11,000명 증가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은 15만 8천 명에서 11만 4천 명으로 4만 4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취업 이민은 4만 명에서 3만 3천 명으로 7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